예, 우리 고1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탄소 순환과 기후 변화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지구의 복사 평형과 대기대 순환 내용을 정리했었죠. 그 이번 시간은 이제 해수의 표층 순환. 우리 고1 과학에서는 해수 순환은 크게 표층 순환하고 심층 순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표층 순환만 다루고 있어요. 그 표층 순환하고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을 이제 내용하고 문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교재고 281쪽에 이 표층해류와 대기 대순환 요 그림 있잖아요. 그럼 표층 순환은 이 표층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힘은 뭐냐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류 중에서도 주로 바람에 의해서 생긴 해류를 표층해류, 표층 순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재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적도하고 30도, 30도하고 60도, 60도하고 극에서 부는 바람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바람은 이거 확실히 외워야 돼요. 학교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특히 적도하고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을 무역풍, 30도하고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편서풍, 60도하고 극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무역풍하고 극동풍은 동풍이고 편서풍은 말 그대로 서풍이 되게 돼요. 이제 동풍인데 왜 무역풍이라고 했냐면 과거 이제 중세 때만 하더라도 이 항해가 무역을 할 땐 주로 이제 배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배들은 어떤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바람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항해를 했다 해서 이제 무역풍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해류 중에서는 이 무역풍에 의해서 발생한 해류가 있고 편서풍에서 발생한 해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해류 이름 여러분들 꼭 외워둬야 돼요. 먼저 이 그림에 북쪽도 해류하고 남쪽도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발생한 해류예요. 그럼 북태평양 해류하고 요 해류 특히 잘 틀린다고 남극순환류, 남극순환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발생한 해류예요. 그러니까 남태평양 해류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해류, 남극순환류는 편서풍,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는 무역풍 이렇게 돼요. 요 극동풍에서 발생한 해류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렇게 무역풍에 의해서 발생한 해류, 편서풍에서 발생한 해류 이건 꼭 외워둬야 돼요. 근데 여긴 태평양이잖아요. 그럼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상에서도 무역풍에서 발생한 해류는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라고 그래요. 그럼 편서풍에서 발생한 해류는 이제 여긴 대상이니까 북태평양 해류가 아니라 북대서양 해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는 무역풍, 북태평양 해류, 남극순환류, 그리고 북대서양 해류는 편서풍. 요건 꼭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쿠로쇼하고 캘리포니아류 있죠. 요 하나는 한류가 하나는 난류예요. 근데 쿠로쇼는 난류, 캘리포니아류는 한류예요. 그럼 난류는 한류보다 당연히 수온이 높잖아요. 그럼 수온이 높다는 거는 당연히 저희도 남쪽에서 발생한 해류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발생한 해류가 난류고 북쪽에서 발생한 해류가 한류가 돼요. 그럼 발생을 했으면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겠죠. 그럼 난류는 남쪽에서 발생한 다음에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이동한 해류가 난류예요. 그럼 한류는 북쪽에서 발생했으니까 남쪽으로,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잘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본 동서하고 대륙에서 본 동서하고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에서 보면 여기 북이죠. 우리가 북쪽을 쳐다보고 서 있을 때 이렇게 북쪽을 쳐다보고 서 있으면 북에 여기가 북, 그냥 북이라고 하죠. 북.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죠. 그럼 항상 이 태평양 서쪽은 한류가, 태평양 동쪽은 난류가 흘러요. 이건 태평양뿐만이 아니라 대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서양도 왼쪽, 동쪽은 난류, 서쪽은 한류가 돼요. 그래서 멕시코 만류는 대서양에 있는 난류예요. 이 멕시코 만류를 그러니까 이제 원어가 여러분 혹시 걸프 스트림이라고 들어봤죠? 걸프 스트림이 북대서양에 있는 난류, 멕시코 만류를 걸프 스트림이라고 그래요. 남태평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북태평양이건 남태평양이건 북대서양이건 남대서양이건 항상 이 서쪽에는 난류, 동쪽에는 한류가 흘러요. 그럼 여기 보면 태평양 동쪽이죠. 그럼 태평양에서 동쪽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봤을 때는 북미 대륙에서 보면 여기 대륙에서 보면 북쪽, 동서잖아요. 그럼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륙의 서안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요 여러분들 요거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태평양 동쪽이에요. 그럼 태평양 동쪽이면 한류가 있는 곳이죠. 이게 바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면 대륙의 서쪽이 돼요.
대륙의 서쪽이다 해서 이걸 대륙 서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태평양 서쪽이 대륙에서 보면 동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의 서안은 바로 바다에서 보면 동쪽이 되게 돼요. 그럼 태평양 동쪽은 한류, 태평양 서쪽은 난류. 그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전부 다 동쪽에는 한류, 서쪽에는 난류가 흐른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근데 태평양 동쪽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면 서쪽이 되게 돼요. 그 대륙의 서안이 바다에서 보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동해죠. 우리나라 동쪽이잖아요. 동해에 있는 쪽이 바로 이 쿠로시엘에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남태평양, 북대서양, 남대서양 어디든지 간에 항상 이 서쪽은 저위도에서 고위도,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이렇게 난류가, 남태평양에서 이쪽이 저위도니까 이게 난류잖아요. 그러면 동쪽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가는 한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한류가 흐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쿠로쇼, 캘리포니아,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으면 페루에루, 요것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해류 중에 하나예요. 그럼 페루에루는 한류예요, 난류예요? 한류잖아요, 이게. 한류죠. 그럼 멕시코 만류, 요건 난류죠. 이제 쿠로쇼 난류, 캘리포니아 한류, 요거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만약 멕시코 만류나 페루에루까지도 배웠다고 하면 페루에루는 한류, 멕시코 만류는 난류, 여기까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럼 이제 이 한류하고 난류 비교했을 때 당연히 수온은 난류가 높죠. 그럼 염분도 난류가 높아요. 쉬운 말로 하면 난류가 한류보다 따뜻하고 짜요. 그러니까 같은 바닷물은 다 짜잖아요. 근데 난류가 한류보다 더 짜요. 그러니까 수온도 난류가 높고 염분도 난류가 높아요. 근데 밀도는 이건 한류가 더 커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져요. 밀도가 크다는 거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찬물하고 따뜻한 물 있죠. 찬물이 더 무겁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밀도는 수온하고 염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수온은 난류가 높은데 밀도는 한류가 더 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또 이 바닷물에는 산소가 녹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용존 산소라 그래요. 근데 이 산소도 한류가 더 많아요. 근데 산소 같은 기체들은 찬물에 더 잘 녹아요. 따뜻한 물에는 녹질 않고 증발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뿐만 아니라 그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탄소는 용존 탄소라 그래요. 그 산소건 탄소건 찬물에 더 잘 녹는다는 거죠. 그럼 밀도 한류가 크죠. 용존 산소도 한류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속도가 있어요. 그럼 속도는 난류, 한류 어떤 해류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난류가 더 빨라요. 근데 난류는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더 서쪽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난류가 한류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서쪽에 있는 해류가 동쪽에 있는 해류보다 항상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지구가 고일 과학을 조금 벗어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약 이런 말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만약 요 말을 배웠으면은 요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서안 강화 현상은 난류가 한류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서쪽 해류가 동쪽 해류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거를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이제 전향력,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지기 때문인데 그건 복잡하기 때문에 고일과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난류하고 한류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온하고 염분은 난류가 더 높다고 했죠. 근데 밀도 한류가 크죠. 용존산소도 한류가 많아요. 근데 속도는 난류가 더 빠르다.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물고기는 난류, 한류 어디에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물고기가 살려면 물고기가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을 영양염류라고 그래요. 이런 게 많은데 많이 살겠죠. 먹을 게 많은데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영양염류들은 산소가 많은 곳에 많이 모여 있어요. 한류가 난류보다 산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류가 난류보다 물고기 먹이가 되는 이런 영양염류가 많아요. 그럼 물고기들도 먹을 게 많으니까 여기 많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한류가 난류보다 물고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해류를 보면 난류보다는 한류가 훨씬 더 좋은 어장을 이제 형성을 하게 돼요.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이걸 꼭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예외가 된 해류가 있는데 요 적도 반류라는 거야. 그럼 북적도 해를 보면
무역풍에서 발생한 북쪽 해류는 북쪽도 해류하고 남쪽도 해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전부 다 동에서 서로 흘러가죠. 이 동쪽 서쪽이냐면 바다에서 동에 서로 계속 흘러가요. 그러면 이 서쪽이 동쪽보다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그럼 바다 물은 항상 높은 데 난이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북쪽도 해류도 동에서 서로, 남쪽도 해류도 동에서 서로. 그럼 서쪽의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그럼 해수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그럼 이 해류는 당연히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하고 반대 방향 흘러가는 해류가 생겨요. 그래서 뭐 이름 그대로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해서 이걸 적도 반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적도 반류는 바람보다도 해수면이 높다 낮다. 해수면 경사에 생긴 해류죠. 그래서 적도 반류는 요거는 바람에 생긴 해류가 아니라 해수면 경사에서 생긴 해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적도 반류도 표층 순환인데 요건 해수면 경사에 생긴 해류예요. 근데 적도 반류가 흐르는 곳은 정확하게 적도는 아닌데 적도 부근이에요. 근데 적도 부근은 이제 큰 바람이 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번 강의도 얘기했듯이 큰 규모 바람이 불려면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힘, 전향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적도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큰 규모 바람이 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풍지대란 말 들어봤죠? 무풍지대라는 게 적도 부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도 부근은 큰 규모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 근데 적도 가보면 적도도 바람 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짓말 아니냐? 근데 큰 규모 바람은 그러니까 적도에서도 이런 산들산들 부는 그런 바람들은 있어요. 근데 이런 무역풍이나 편서풍 같은 큰 규모 바람, 이런 큰 규모 바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태풍도 상당히 큰 규모 바람이죠. 그래서 태풍은 그래서 적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서 발생을 해요. 위도로 얘기하면 북위 5도에서 북위 25도 사이. 여기를 우리가 이제 열대라 그래요. 태풍은 적도가 아니라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 그러게 돼요. 그래서 적도 반류는 바람이 아니라 해수면 경사에 생긴 해류라는 거 이거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해류 중에서도 북태평양에 보면 대표적인 해류가 북쪽도 북태평양, 쿠로시오, 캘리포니아 해류예요. 이 네 개 해류를 합쳐서 요걸 하나로 묶어서 세트로 우리가 아열대 순환이라고 그래요. 아열대 순환인데 요 말도 외워둬야 될 말이에요. 그럼 남태평양에서는 남적도 해류, 남극순환류, 페루 해류, 동오스트랄 해류 요 네 개를 합쳐서 아열대 순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북태평양에서 보면 요 아열대 순환은 전체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가는 시계 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남태평양에서는 시계 가는 방향이 반대죠.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북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 그럼 남태평양은 반대인 반시계 방향이 돼요. 이건 대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북대서양에서는 아열대 순환 시계 방향, 남대서양에서는 아열대 순환이 시계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층 해류에서는 요거 꼭 이제 외워둬야 되는 거 요거. 여러분들 요건 학교 시험에서 이제 주관식 문제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표층 해류 중에서도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는 무역풍,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류는 편서풍. 특히 여러분들 요 해류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죠. 다음 쿠로쇼, 멕시코 만류, 난류, 캘리포니아 해류, 페루 해류는 한류. 근데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항상 서쪽에는 난류, 동쪽에는 한류가 있어요. 근데 수온 난류가 높죠. 염분도 난류가 높아요. 근데 밀도는 한류가 더 크다겠죠. 용존산소 한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양염류도 한류가 더 많기 때문에 한류 쪽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근데 속도는 난류가 더 빠르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난류가 한류보다 속도가 빠른 현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서안 강화 현상. 근데 이 말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으면은 여기까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북태평양에서는 특히 북쪽도 북태평양, 쿠로쇼, 캘리포니아를 합쳐서 아열대 순환. 그 북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 방향은 시계 방향. 남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이것도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럼 북대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북대서양에서 아열대 순환 방향은 시계 방향. 남대서양에서 아열대 순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층 해류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 두면 되게 돼요. 그럼 이제 요거 문제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구의 복사 평형, 대기대 순환, 해수의 표층 순환
내용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 요 세 가지 주제에 관한 그 문제만 한번 먼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교재고 285쪽으로 갈게요. 기본 문제 중에 285쪽에 11번 문제. 285쪽 11번 문제 볼게요. 이건 표층 해류 문제인데 이런 그림 나왔을 때 여기 A, B, C, D가 각각 어떤 해류냐 이건 직접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주관식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태평양이죠.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럼 A가 난류인 쿠로쇼, C는 한류인 캘리포니아. 그럼 B는 위도 30도, 60도 사이에 있는 해류죠. 그럼 위도 30도,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편서풍. 요거 북태평양 해류죠. 근데 D, 여러분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 D를 보면 D가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만약 D가 요 바로 위에 있는 요게 표시가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 표시돼 있다고 하면 요거는 적도하고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 무역풍에서 발생한 해류, 북적도 해류가 되죠. 근데 이 D가 여기가 아니라 바로 밑에 요 북적도 해류하고 반대 방향 흘러가는 해류잖아요. 그럼 요거는 북적도 해류가 아니라 적도 반류. 요건 바람이 아니라겠죠. 해수면 경사에 생긴 해류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 요건 적도 반류고 요건 북적도 해류가 되게 돼요. 여기 북적도 해류, 북크로슈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를 합쳐서 아열대 순환. 북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 방향은 이렇게 시계 가는 방향, 시계 방향이다 그랬어요. 그 문제 보면 B는 북태평양 해류니까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맞죠? 연평균 기온은 A 해역이 C 해역보다 높다. 항상 이게 기온이나 수온을 얘기할 때는 요거 우리로 잘 틀리는데 기온이건 수온이건 첫째가 위도예요. 그럼 저위도 남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수온이 높아요. 그럼 A, B, C, D 중에 수온이 가장 높은 해류는 넷 중에 가장 남쪽인 당연히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넷 중에 가장 수온이 낮은 해류는 넷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B, 북태평양 해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A하고 C는 같은 위도죠. 그럼 이렇게 같은 위도에 있을 때는 난류가 한류보다 수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A는 난류고 C는 한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같은 위도에서는 난류인 A가 한류인 C보다 수온이 높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온도 A가 C보다 높다. 맞죠? 근데 여기 넷 중에 이 네 개 중에 수온이 가장 높은 해류가 있을 때는 가장 남쪽 D가 되는 거예요. 수온이 가장 낮은 해류는 가장 북쪽인 B. 근데 같은 위도에 있는 A하고 C 중에서는 난류인 A가 한류인 C보다 수온이 높다. 그럼 이 A 지역이 C 지역보다 당연히 기온이 높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디귿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엘니뇨 얘기할 텐데 엘니뇨가 발생할 때 D는 따뜻한 해수를 평상시보다 많이 수송한다. 우리 이제 엘니뇨 다룰 건데 엘니뇨란 거는 이 태평양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럼 이 태평양 동쪽은 한류 있는 곳이죠. 한류니까 수온이 낮잖아요. 근데 이 동태평양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진 현상을 엘니뇨라고 그래요. 근데 동태평양에서도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아래 이제 남미, 이 페루란 나라가 있어요. 그 남미 페루 부근 수온이 높아진 현상을 엘니뇨라고 그래요. 그럼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져요. 그럼 여기 있는 적도 쪽이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보기 디귿에 D는 따뜻한 해수를 평상시보다 많이 수송한다. 그럼 여기서 이 D가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를 많이 수송한다는 것은 이 동태평양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진다는 거죠. 이 동태평양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게 엘니뇨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진 현상. 이건 조금 이따 우리 엘니뇨를 다시 정리할 건데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다 맞죠. 다음 이제 12번 문제는 대기대순환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림에서 A는 극순환, B는 패렐, C는 헤들리 순환. 근데 이 중에 A하고 C는 직접순환, B는 간접순환이다.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C, 헤들리 순환이 있는 곳에서 부는 바람이 무역풍, B, 패렐 순환이 있는 곳에서 부는 바람이 편서풍, A, 극순환이 있는 곳에서 부는 바람이 극동풍. 역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 위도로 보면 적도하고 60도는 상승기류, 저기압이라고 했죠. 30도와 극은 하강기류, 고기압이 되게 돼요. 요건 좀 대기대순환에서 꼭 외워둬야 되는 내용이 돼요. 그럼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된다. 맞죠? 적도하고 60도는 저기압, 30도와 극은 고기압.
근데 그중에 위도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을 온대성 저기압. 적도는 저기압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적도 부근, 그러니까 정확히 열대 해상이죠. 적도 부근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을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위도 30도는 고기압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잖아요. 위도 30도 부근이니까 우리나라는 고기압죠. 고기압이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중 맑은 날이 흐린 날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맑은 날 흐린 날 어떤 날에 사람 살기 더 좋아요? 맑은 날이 좋죠.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전 우리나라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참 살기 좋은 거예요.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지역이 위도 30도 부근이에요. 적도하고 60도는 일단 흐린 날이 훨씬 많으니까. 극은 고기압이지만은 춥잖아요. 그럼 30도 지역이 되는 거예요. 살기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편서풍은 비순환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이다. 요 페렐순환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 편서풍. 맞죠? 근데 이 편서풍은 그러니까 이 페렐순환 있는 곳은 지표 부근도 서풍이고 상층도 거의 서풍이 불게 돼요. 지표 부근에서 서풍이 불게 돼요. 그래서 그 편서풍은 비순환의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이다. 맞는 거예요. 대기대 순환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한다. 그러니까 대기 순환, 해수 순환이 하는 역할은 저위도의 과잉열, 남는 열을 고위도 부족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맞죠? 답은 그래서 요건 옳은 거를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셔야 했으니까 추가식 문제네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여러분 교재 287쪽 실력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287쪽에 실력 문제 4번. 역시 표층 해류죠. 그럼 이 그림에서 요 A는 위도 30도, 60도 사이니까 편서풍에서 발생한 북태평양 해류고 B는 요거는 이제 북적도 해류죠. 적도 30도 사이니까 무역풍에서 발생한 북적도 해류. 근데 B 바로 아래 여기 표시가 돼 있다고 하면 요거는 적도 반류예요. 근데 요거는 B는 북적도 해류, A는 북태평양 해류. 요거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A는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해류라고 했잖아요. 틀린 거고요. 그럼 A는 B보다 수온이 낮다. 항상 이렇게 수온을 비교할 때는 북쪽에 있는 해류가 남쪽에 있는 해류보다는 수온이 당연히 낮죠. 맞죠? 북반구와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반대 방향이다. 요거 외워야 된다고 했죠. 북반구에서 아열대 순환 방향은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 아열대 순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럼 답은 5번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5번 문제 해볼게요. 지금 교재 288쪽에 5번. 이 5번은 지구 복사평에서 했었던 위도별 열수지, 위에 따른 열수지죠. 여기가 바로 40도 부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40도 부근. 그러니까 위도 40도 부근을 경계로 가로수 위도로 되어 있죠. 저위도는 과잉, 고위도는 부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구 전체로 보면 이 과잉 부분하고 부족한 부분 크기는 같죠. 지구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이,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이 나타난다. 맞죠? 대기와 해수 순환을 통해 에너지가 이동한다. 맞잖아요. 디귿에다 중요하다는 표시하고 연비용은 꼭 외워둬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에너지 유동량은 위도 38도 부근에서 가장 많다. 그래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량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량이 같은 위도 40도 부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38도 부근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운반되는 에너지양은 가장 많다고 했어요. 맞잖아요. 답은 그래서 5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여러분 교재 7번 문제 볼게요. 7번. 289쪽에 7번. 7번은 대기대 순환 그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림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7번 문제예요. 적도 부근에는 고압대가 형성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적도하고 위도 60도 부근은 저압대, 위도 30도 부근은 고압대잖아요. 위도 30도 부근은 고기압적이잖아요. 그럼 저압대가 아니라 고압대가 형성되죠. 그럼 니은도 틀렸고요. 그럼 기역, 니은 둘 다 틀렸으니까 뭐 답은 선택이죠. 없죠. 2번 디귿. 그러니까 대기대 순환이 3개 순환세포로 나눠진 이유는 지구 자전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대기 순환은 크게 한 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순환은 3개가 된다고 했어요. 맞죠? 답은 그래서 2번 디귿이 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적도 쪽은 이제 사람들이 뭐 사는데 여기 더우니까 뭐 옷을 크게 많이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위도 30도하고 60도 지역에 이제 옷을 보면 여기는 맑아요. 맑기 때문에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옷들이 전체 밝은색 옷들을 많이 입어요. 근데 60도 쪽으로 가면은 이게 흐린 날이 많죠. 흐리고 비가 온 날이 많아요. 맑은 날보다 1년 연중. 근데 흐린 날 원색 옷을 입고 나가면 흐린 날 빨간 옷을 입고 나가봐요. 머리에 꽃만 꽂으면 되죠. 그래서 이 흐리거나 비가 온 날은 원색 옷을 입으면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 옷들은 옷 색깔 자체가 원색 옷보다는 약간 좀 바랜 듯한 그런 옷들이 많으니까 파스텔 톤풍 옷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보면 유럽도 이 위도 30도 부근에 위치한 나라하고 위도 60도 부근, 이 북유럽하고 그 옷의 감각, 옷이나 이런 것들 감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제 위도 30도 이쪽이 이제 훨씬 더 맞는다는 거죠. 우리가 위도 30도 부근에 있으니까. 다음 이제 304쪽으로 가볼게요. 304쪽에 13번 문제 볼게요. 이건 단원 종합 문제 있는 건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 먼저 지구의 복사 평형, 대기 대순환, 해수의 표층 순환만 이제 먼저 집중적으로 문제 연습을 해본다고 했어요. 이건 서술형 문제네요. 유도별로 지구의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그럼 이거는 지구는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 상태지만은 유도별로는 과잉 지역도 있고 부족한 지역도 있잖아요. 근데 과잉 지역 계속 온도 높아지는 거 아니고 부족한 지역 계속 온도 낮아지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유는 이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 고위도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이동을 시킨다고 했어요? 대기하고 해수가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런 서술형 문제는 그 문제 답이 되는 그 중요한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이 경우는 먼저 저위도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 해도 되고 운반해도 되고 수송해도 되고 관계없죠. 근데 저위도 과잉 에너지, 고위도 부족 에너지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는 누가 운반하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기의 순환하고 해수의 순환. 이걸 써줘야 되죠. 그럼 저위도 과잉 에너지가 대기의 순환과 해수 순환에 의해서 고위도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 운반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제 정확한 답이 되겠죠. 앞에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문제, 여러분 교재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엘니뇨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281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엘니뇨는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만약에 엘니뇨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거의 100% 나오는 곳이죠. 엘니뇨는 정확히 정리를 해둬야 돼요. 엘니뇨는 이제 객관식부터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서술형보다 조금 더 긴 주관식 논술형 문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건 이제 이번 시간에 확실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대기 대순환과 표층해류라는 이런 그림 봤잖아요. 그럼 항상 이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서쪽은 이 서쪽은 난류고 동쪽은 한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태평양 동쪽이 태평양 서쪽보다 수온이 낮아요. 낮은데 이 동태평양, 태평양 동쪽, 동태평양의 수온이 여기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을 엘니뇨라고 그래요.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동태평양에서도 여기 남아메리카, 요 남미, 요 페루 부근이 여기 요 부근의 수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엘니뇨 하면 동태평양, 남미, 페루 부근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현상. 요건 확실히 외워둬야 돼요. 그럼 이 동태평양, 남미, 페루 부근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유. 요건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페루가 있는 곳은 적도하고 30도 사이죠. 그럼 적도하고 30도 사이면 무역풍이 부는 곳이잖아요. 바로 무역풍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가 되게 돼요. 이유까지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역풍이 약해지면 왜 수온이 높아지냐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조금 복잡한 건데 이 무역풍 자체가 동풍이라고 했죠. 근데 적도하고 남미 30도 사이에 있는 무역풍, 동풍인데 풍향을 보면 남동풍이에요.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쪽을 풍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남동쪽에 부는 바람이 불어요. 그럼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제 바람이 이 바닷물 전체가 깊이 들어갈수록 바람의 영향력은 적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바닷물 중에서도 바람의 영향을 받는 깊이, 거기 깊이까지는 바람에 따라서 바닷물이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닷물이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거의 완전 직각은 아닌데 거의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는 깊이에 있는 해수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거의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넓은 바다에서 이런 바다에서 바람, 무역풍 이것도 엄청난 규모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무역풍에 의해서 이동하는 해수 이동 방향 이런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론적으로 찾아낸 건데 이걸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찾아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에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에크만 수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크만 수송이라는 거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바닷물의 이동 방향이에요. 근데 바람이 부는 방향 풍향의 직각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직각 방향인데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달라요.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 풍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가고 남반구에서는 이 풍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럼 이 적도하고 남미 30도 남반구잖아요. 그럼 여기 남동 무역풍이 부는 지역 이 지역에서 에크만 수송 방향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는 바닷물 이동 방향은 이 풍향의 거의 왼쪽 남반구니까 북반구면 오른쪽 직각인데 남반구는 왼쪽 직각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육지에서 먼 쪽 바닷물이 계속 가요. 그럼 이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육지에서 먼 쪽으로 계속 가면 여기 바닷물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자연은 항상 모든 걸 평형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지역을 우리가 이제 따로 떠내서 보면 여기 옆에서 본 그림 보면 여기가 남미 대륙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육지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이게 가면 여기 바닷물 부족하죠. 그럼 이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채워주기 위해서 깊은 바다에서 찬물이 솟아올라요. 항상 바다 깊이 들어가서 수온은 낮아지죠. 깊은 바다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오른다는 건 찬물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깊은 바다에서 찬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을 이걸 우리가 솟아오르는 걸 용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동태평양의 남미 페루 부근은 원래 한류에 있는 곳이죠. 한류에다가 깊은 바다에서 찬물이 솟아오르는 용승. 여러분들이 용승이란 말도 이건 기억을 해둬야 돼. 용승.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은데 엘니뇨란 거는 여기 수온이 높아지는 거다 그랬죠. 그럼 그거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수온이 높아지려면은 깊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찬물, 이 용승이 처음보다 더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많아지면 수온이 더 높아지고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엘니뇨 현상이 생긴다는 거는 깊은 바다에 솟아오르는 찬물의 양, 용승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줄어들려면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니뇨는 이 동태평양에서도 특히 이 남미 페루 부근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진 현상이에요. 이유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용승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엘니뇨 현상이 과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완전 수온이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수온이 높아지면 당연히 기온도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기온이 높아지면 항상 온도가 높아진 공기들은 가벼워지죠. 가벼워진 공기가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평소보다 공기들이 더 많이 올라가요. 상승하는 공기가 많아져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공기는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생기면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상승하는 공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생기니까 평소보다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보다 비가 많이 온다는 건 강수량이 평소보다 증발량보다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 동태평양에 미친 영향은 바로 홍수예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태평양 동쪽이 평소보다 상승하는 공기가 많아지면 반대로 이 태평양 서쪽은 항상 자연은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죠. 태평양 동쪽에서 상승하는 공기가 많아지면 태평양 서쪽은 평소보다 내려오는 공기, 하가는 공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상승하는 공기는 구름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하는 공기는 있던 구름도 없어요. 구름이 없어져요. 날씨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 날씨가 맑아지면 이때는 강수량, 증발량 어떤 게 더 많아지겠어요? 날씨가 맑아지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증발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바로 홍수가 아니라 가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 태평양 서쪽에 미치는 피해는 가뭄이에요. 태평양 동쪽에 미치는 피해는 홍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 생기면 이 태평양 동쪽, 아메리카 대륙 쪽이죠. 태평양 동쪽은 홍수의 피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 태평양 서쪽은, 근데 태평양 서쪽은 반대로 가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태평양 서쪽에서도 엘니뇨로 인한 가뭄의 피해는 특히 요 나라가 여러분들 이거 인도네시아요고. 이게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긴 나라에 크고 여기가 이제 호주 있죠. 뉴질랜드 있고. 엘니뇨로 인한 가뭄은 특히 요 인도네시아하고 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호주 쪽에 주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이 우리가 호주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가뭄에 의한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까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요걸 다리 그려준 그림 이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그럼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여기 남아메리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태평양 동쪽이에요. 그럼 동태평양은 한류 있죠. 한류에다가 또 용승 현상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으니까 기온도 낮겠죠. 그럼 평소엔 여기는 공기 하강한단 말이에요. 그럼 태평양 서쪽은 반대로 상승을 하는 거죠. 이게 평소예요. 그럼 공기가 내려오니까 여기가 날씨가 맑고 여기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 오히려 이쪽이 태평양 서쪽이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엘니뇨 현상이 생기면은 이 남아메리카 동쪽 여기 수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수온이 높아진다는 거는 용승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용승 현상이 생긴 이유가 바로 무역풍 때문이죠.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깊은 바다에 솟아오르는 찬물량, 용승량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역풍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때는 평소보다 공기가 올라가는 공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태평양 서쪽은 반대로 내려오는 공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이 엘니뇨 현상으로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상승하는 공기가 많아지니까 강수량 증가로 홍수에 의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럼 태평양 서쪽은 증발량 증가로 가뭄에 의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엘니뇨로 인해서 가뭄 피해를 받는 서태평양은 주로 요 인도네시아나 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호주 이런 나라가 여기 해당되게 돼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엘니뇨 현상인데, 그럼 라니냐라는 건 뭐냐면 그럼 무역풍이 약해졌어요. 그럼 평소보다 무역풍이 약해졌다. 그럼 약해질 때가 있으면 평소보다 강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항상 뭐든지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평소보다 무역풍이 더 강해지면 용승량이 평소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때는 여기가 수온이 오히려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라니냐예요. 그러니까 라니냐는 엘니뇨의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라니냐는 별도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엘니뇨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라니냐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엘니뇨로 인한 피해는 태평양 동쪽은 홍수, 태평양 서쪽은 가뭄이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라니냐에 의한 피해는 태평양 동쪽이 가뭄, 태평양 서쪽이 홍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니냐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남아메리카가 이제 멕시코도 있고 페루도 있고 칠레도 있고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이제 과거 유럽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정보를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남아메리카 남미 대륙 쪽은 주로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다 스페인 말이에요. 스페인 말로 어린아이라는 얘기인데, 어린아이라는 뜻인데 엘니뇨는 남자 어린아이고 라니냐는 여자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근데 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난 시절이 이때가 대개 이제 12월 중순에서 말경이에요. 특히 12월 중순에서 말경에 엘니뇨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엘니뇨가 이제 어린아이,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라는 뜻이 있어요. 성탄절 전에 나타난다 해서 이제 엘니뇨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조금 더 어려우면서 일단 이제 시사적으로 나오고 학교에서 요거 혹시 배운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엘니뇨 현상이 생기면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여기 상승 기류가 평소보다 많아지죠. 그 공기가 상승하면 올라간 것만큼 공기가 적어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공기양을 기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저기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평소보다 내려오는 공기가 많아지니까 고기압이 되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평소에는 여기가 수온이 낮으니까 기온도 낮고 공기가 하강을 해요. 그럼 내려온 것만큼 공기가 많아서 고기압이 되죠. 이쪽이 그럼 반대로 올라가는 공기에서 저기압이란 말이에요. 기압 배치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기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라니냐 현상이 생길 때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가 시소 타고 시소를 타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고 이러잖아요. 기압 배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혹시 쓰면 남방 진동이라 그래요. 마치 시소 타듯이 기압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서던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엘니뇨 현상하고 남방 진동이 엘니뇨 현상이 생길 때는 항상 기압 배치가 달라지게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요. 두 개를 합쳐서 이 두 개를 엘니뇨 현상과 기압이 달라지는 기압 배치가 달라지는 남방 진동을 합쳐서 이제 엔소란 말을 써요. 요즘 이제 엔소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엘니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엘니뇨의 약자하고 그다음 남방 진동이 서던 오실레이션이라고 있죠. 그거의 SO에서 엔소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엔소가 바로 엘니뇨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신문이나 뭐 인터넷에서 이제 이런 기사 볼 때 엘니뇨 관련 기사 볼 때 이제 엘니뇨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은 이 엔소란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엔소는 요거보다 훨씬 더 발달된 내용이에요. 근데 엘니뇨 현상은 이제 요 기압의 배치가 달라지는 요거까지 얘기하는 게 엔소가 되게 돼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포괄적인 더 발달된 이론이라고 보면 되게 돼요. 실제 이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이 엘니뇨 현상은 우리 지구과학의 기상 분야에 처음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의 경제 분야에서 알려져 갖고 이제 내려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이 개념 강좌 가기 전에 우리가 이 고일융합과학 내용을 쭉 정리하는 강좌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여기 무역풍이 약해지냐 그 이유를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왜 무역풍이 약해지는지를. 그럼 엘니뇨 현상이 생긴 이유는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무역풍이 약해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기압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은 상당히 추측을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합쳐서 이제 엘니뇨 현상이라고, 엔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니뇨 현상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건데 이유는 여기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무역풍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약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이제 현재는 요 기압의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이제 엔소란 말을 쓰게 돼요. 엘니뇨하고 엔소하고 이제 같이 하면 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대요. 그럼 요 엘니뇨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보기 전에 여러분 교재 281쪽에 이런 그림 있죠. 이건 똑같은 그림인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동태평양은 한류에다 용승 때문에 수온이 낮아요. 서태평양은 난류죠. 수온이 높단 말이에요. 이게 수온이잖아요. 근데 이제 엘니뇨란 게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 태평양 동쪽의 수온이 높아지면 이 두 개 그림 비교했을 때 이게 엘니뇨가 돼요. 그럼 이건 평상시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면 이게 엘니뇨 발생 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나왔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지도만 보고 평상시 엘니뇨 발생 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보는 거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진 현상이 바로 엘니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대요. 먼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교재 288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교재 288쪽에 엘니뇨 현상 문제가 있는데 288쪽 6번 문제 실력 문제 중에 있죠. 288쪽 6번 문제. 여기 보면 평상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는 요 남아메리카 이쪽이 바로 동태평양이죠. 이 태평양 동쪽은 한류 그리고 용승으로 인해서 수온이 낮다고 했어요. 근데 이 동태평양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이 엘니뇨라고 했죠. 그럼 여기 보면 용승이 억제가 됐다. 그럼 깊은 바다에 솟아오르는 찬물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수온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서태평양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이동한다.
그럼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을 이동했다. 용승이 억제됐다. 이 말은 다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졌다는 거죠. 엘니뇨 현상이 되게 돼요. 또는 단순히 이 그림 보면 위의 그림은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25도인데 여기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아래에 있는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표층 수온이 28도가 됐잖아요. 수온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표층 수온이 높아졌다.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을 이동했다. 용승이 억제됐다. 다 엘니뇨를 얘기하게 돼요. 그럼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나타난 현상 그랬네요. 무역풍이 약해진다. 맞죠? 인도네시아 지역의 강수량이 증가한다. 인도네시아는 서태평양이잖아요. 그럼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은 이 태평양 동쪽은 강수량 증가로 홍수해안 피해가 생긴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서태평양은 증발량 증가로 증발량이 많아져서 홍수가 아니라 가뭄의 피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도네시아는 서태평양이니까 강수량이 아니라 증발량 증가가 돼요. 증발량 증가 또는 강수량 감소. 어쨌든 가뭄의 피해잖아요. 강수량 증가는 동태평양 아니에요. 틀린 거고요. 또 디귿에다 하나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놔요. 남아메리카 서쪽에 있어요. 그럼 이 태평양 동쪽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면 서쪽이잖아요. 거기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이 바로 태평양 동쪽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의 수온이 높아진다 이 말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진다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게 돼요. 답은 그래서 4번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교재고 304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304쪽에 11번 문제. 저 그림 좀 어려운 그림 나왔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수온 편차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수온 편차면은 관측 수온에서 평균 수온을 뺀가. 그럼 수온 편차가 플러스라는 거는 관측 수온이 높다. 수온이 높아졌다는 거죠.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 다음은 수온이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온 편차가 이 그림의 수온 편차가 플러스일 때는 수온이 높아진 거죠.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면 수온이 낮아진 거고. 관측 해역이 여기예요. 태평양 동쪽이잖아요. 그럼 이 태평양 동쪽, 요 남미 페루 부근이네요. 태평양 동쪽, 이쪽 수온이 높아지는 게 엘니뇨라고 했죠. 수온이 높아지면 그럼 수온 편차가 요 플러스일 때가 엘니뇨. 그럼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일 때는 뭐가 돼요? 라니냐가 되는 거잖아요. 엘니뇨 반대니까. 그럼 이 그림에서는 이 수온 편차가 플러스일 때가 엘니뇨. 그럼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일 때는 라니냐 현상을 뜻하게 돼요. 관측 수액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진 현상을 엘니뇨 했는데 그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진다는 것을 수온 편차 플러스 요거로 써놓은 거야. 요 뜻이니까 그것만 비교하면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요 문제 이제 보기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교재는 엘니뇨 문제 연습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온실효과하고 지구온난화, 그다음 탄소 순환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또 이제 문제 연습을 또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